예, 안녕하세요. 네, 소방단계 문동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소방 채용 시험 치러졌는데 여러분들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한국사랑 영어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들이 좀 약간 까다롭게 출제된 것 같아요. 네, 분위 보니까. 그리고 지금 해설의 경우에는 제가 미리 일단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제가 방금 지금 좀 전에 유튜브 올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자세한 해설은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을 좀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국사 시험 어땠어요? 한국사 시험? 네, 국어 문학 어려웠고 법규 어려웠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네요. 네, 요게 약간 버퍼링이 있죠. 약간 있죠. 네, 수렁추사 빼고 쉬웠어요. 네, 음, 그렇죠. 일단 1년 동안 고생 되게 많았어요. 네, 고생 많았고. 그렇죠. 지금 문제들 보니까 제일 까다로웠다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9번, 9번 수령칠사. 사실 소방시험에서 수령칠사가 나올 거다라는 거는 예상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소방칠사는 제가 한국사 커리 중에는 다룬 내용이긴 한데 소방시험에서는 좀 약간 과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과한 측면이. 이게 어디서 출제되냐면 2017년도 7급에서 출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두 문자는 제가 이런 거 그냥 들어두세요라고 이제 수업을 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도 있는데 학교 간 농부 군 호송에서 이제 그 부분인데 국사 무야호입니다. 무야호. 네. 네. 그 문제 하나씩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좀 해설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국사 관련돼서 좀 쭉 얘기해주고, 그죠? 의견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이 항상 그 경쟁이다 보니까 아, 내가 원하는 좋은 점수를 맞은 분보다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그렇죠? 네. 일단 오늘 해설 쭉 뭐 저를 시작으로 이제 뒤에 다른 교수님들 쭉 나오시니까 해설 강의 딱 듣고 이게 해설 강의를 쭉 듣고 주말은 좀 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대비를 좀 다시 하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자, 지금 제가 이게 H형인가요? 네, 1번 가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 자, 보시면은 1번 문제는 1만 년 전, 그다음에 농경과 목축의 시작까지, 그다음에 이제 간석기까지. 그래서 1번 문제는 신석기 문제죠. 그죠? 그래서 뭐 천군, 지금 1,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묶어 놓고요. 우리가 그 제가 도구 배경 얘기할 때 청동기 배경 국가가 처음 출현했다. 군장 국가. 군장 국가 출발한 게 고조선이죠. 그다음에 철기 배경으로 여러 국가가 생긴다. 그래서 연맹왕국이 원칙인데 못 따라간 옥저동해가 있다. 근데 이들은 도구적 배경이 철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1, 3번은 이제 그런 선지들이에요. 1, 3번은. 1, 3번은.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가락바퀴를 사용하는 사람 원시 수공업 직조 생활하면은 이건 신석기죠. 4번에 비파양동검은 청동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료 요거는 우리 고구려는 서옥제가 있고 여기에 대비해서 옥저는 민며느리제가 있는데 민며느리제 사료죠. 길러서 아내로 삼는다라는 표현. 네. 그래서 옥저 관련된 거 고르면 정답은 4번 되겠죠. 4번. 그렇죠? 그래서 옥저는 민며느리제, 매매혼, 그다음에 가족 공동 무덤이 있다. 그래서 4번은 가족 공동 무덤 이제 관련된 얘기고, 그다음에 3번 밑줄 칠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 있는데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아뢰기를.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이 봤었던 이게 판서노트에도 제가 요약쌤에도 불구하고 넣었던 사료인데 요건 400년의 사건 사료죠. 400년. 그래서 400년의 사건 하면은 400년의 사건 하면은 누구다? 광개토 대왕이죠. 예. 그래서 5세기 들어서 고구려 전성기 하면 전성기 1 광개토에 전성기 2 장수가 될 거고. 예. 그래서 광개토에 업적하게 되면은 주로 북쪽으로 후연, 그 다음에 비려, 그 다음에 숙신. 후연은 지명까지 좀 기억하시고,
백제 아신앙을 굴복을 시키고 신라는 손을 쭉 뻗어서 도와줬다라는 게 400년의 사건인데 지금 사료는 요 400년의 사건 사료죠. 그리고 광개토는 연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락이라는 연호, 영락.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4번 보시면은 김음도를 잡았다. 김음도에 난 진압했다 그러면 신문학이잖아요. 그죠? 신문학. 그래서 이것도 간략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의 완성은 1번 선지 문무왕. 그다음에 국학의 설치 정답은 2번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평이한 문제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5번. 태조가 죽은 후 기반이 약했던 해종이 왕이 오르자 왕위 다툼이 벌어졌고 왕권의 한 종은 광종 즉위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광종. 네, 광종. 2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쭉 나오고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우리 광종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태조 사후에 해종 바당을 찍고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게 광종 A급, 그 다음에 성종 A급. 근데 이 문제는 사료 자체도 너무 쉽죠. 왜냐하면 대놓고 아예 광종이라고 써줬으니까. 그럼 광종의 정책을 볼 때는 누가 봐도 광종의 정책해서 우리가 쭉 봤던 게 뭐 있었냐면 과거제, 공복제도, 광덕준풍, 뭐 주연 공부법, 그죠? 공부법은 광종이다, 공거법은 현종이다.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이런 것들 쭉 봤잖아요. 그거 고르면 되는 문제죠. 네. 그죠? 국사 쉬웠죠. 지금 댓글들을 보니까 내가 해설하면서 내가라고 했나요? 아무튼 뭐 해설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국사 지금 해설 중인데 다른 과목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 할게요. 간략하게. 전체 풀 해설은 지금 잠깐만 볼까요? 얼마나 업로드됐나? 시청 준비 완료. 전체 풀 해설은 제가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네, 유튜브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에 제 이름. 한국사 100점이에요. 그렇죠? 잘 봤죠. 근데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국사 쉬워서. 그렇죠? 국사 쉽죠? 공부하면 쉽죠. 공부하면 쉬워요. 근데 이게 그 한국사 과목 자체가 제가 그 항상 시작할 때도 OT 할 때도 얘기하지만 소방 한국사 뿐만 뭐 다른 직렬 한국사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사란 과목은요 시험에서 점수 따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은 거의 뭐 95점 100점을 깔아놓고 가야 돼요. 문제를. 그리고 이제 과목의 특성상 어떠냐면 과목의 특성상 우리가 문제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들이 있는데 선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1단계로 사료 분석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이제 내용 검토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공부한 선 안에서만 나와요. 공부한 선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사 문제가 이렇게 제시문이 있는데 이걸 막 해석하고 이걸 맞춰봐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바로 거기서 공부한 만큼 실전에서 공부한 대로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고 사실 뭐 영어 같은 경우는 해석도 필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사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딱 맞고 가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쉽다고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실수.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한 선 안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문제들 보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죠. 네, 그렇죠. 크게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좀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 힌트가 여러 개 있죠.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이거 판서노트에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사 25점에서 100점 나왔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면 점수가 확실하게 나오는 과목이에요. 네. 문동균 좀 나머지 고마워요. 민정. 네, 네. 자, 아무튼 6번은 대위, 천계, 천견충유군. 이거는 묘청의 나이죠, 묘청. 네. 그래서 묘청의 나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묘청이 난을 일으켰고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진압되고 나서 김부식은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 편찬한다. 이 부분까지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뭐 나머지는 관련이 없고.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대외관계, 특히나 고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외관계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으로 쭉 그리면서 봤는데 고려 시대 총 5개씩으로 나누죠. 고려 시대. 제일 먼저 첫 번째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마지막에 신진사대국. 무신 집권기 뒤에 40년이 대몽황쟁기, 그다음에 원간섭기.
거란의 1차는 성종이 성종에게 서희의 외교 담판 얻어냈다. 강동육주. 근데 진짜 싸움은 2, 3차 누구 때가 된다? 현종 때가 된다. 근데 지금 그 7번에 강감찬 나오니까 3차고. 그죠? 그리고 거란하고 싸운 지 100년 정도 있다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여진이가 세모가 됐다가 그때는 윤관이 가서 혼내준다. 별무반. 별무반은 숙종, 동북성은 예종. 돌려주자 완전체 금이 됐다. 그리고 4대 요구 오케이. 누가? 이자겸이. 모순 원 이자겸의 난 모순 투 묘청의 서경촌동운동 그리고 삼국사기 편찬까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거란 3차 이유 쪽을 보는 건데 이유 쪽을 동북구성은 별기군 이유죠. 그죠? 아 별기군이 아니라 별무반 이유. 지금 카톡 이 톡을 계속 보다가. 네. 자 그다음에 역분전은 태조고요. 태조. 이건 뭐 우리가 사료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대비했던 파트인데 그 다음에 천리장성의 축조. 그러니까 거란과의 전쟁은요. 거란 3차 이유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3차 이유 강감찬의 권위로 개경의 나성 그리고 국경의 천리장성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네, 그렇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8번. 8번. 요것도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답이 좀 명확한데 일단 고려고요. 가난한 백성을 진료한대잖아. 진료. 의창이랑 흑창 같은 경우에는 쌀 빌려주는 춘대추납이고 상평창은 물가 조절인데. 그죠? 정답은 4번이죠. 동서대변. 개경의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병원이 있다. 네. 그다음에 9번 문제는 수령칠사라는 것을 들어만 봤어도 사실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이 수령칠사는 어디까지가 심화 문제 대비냐면 두 문자를 따서 학교 간 농부 군 호송. 농부가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에 갔는데 수령이 이걸 보고 군대 보내버렸다. 학교 간 농부 군 호송해서 이게 판서노트의 어느 파트에 있냐면 그 조선의 통치제도 지방제도 볼 때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그래서 두 문자에 맞춰서 제가 배열해 놓은 건데 첫 번째 학교 흥 교육 따져라. 그리고 가난한 풍속을 없애라. 간활식. 그다음에 농사와 양잠을 성하게 하라. 농상성. 부역을 고르게 부역균, 군정을 닦아라. 군정수, 호구를 늘려라. 호구. 지금 그다음에 송은 소송인데 소송을 간략하게. 이게 바로 수령칠사라는 겁니다. 수령칠사. 얘기드렸지만 7급에서 나왔었어요. 7급에. 네, 7급에. 제가 평상시에 수업할 때는 세모치자라고 했을 거예요. 세모치자. 왜냐면 소방시험에서 이거 하나하나 묻는 거는 좀 과하죠. 그죠? 근데 수령칠사라는 게 뭔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면 아 이거는 수령칠사고 내용을 다 몰라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선지가 하나 있죠. 수령이 수령의 비리를 감찰해요. 자기가 자기 비리를 감찰해요. 비리 감찰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변방의 방비 담당하는 거. 조선 후기 넘어갈 때 우리 비변사가 단독 문제 출제될 것이다라고 했죠. 근데 예상보다는 좀 쉽게 나왔어요. 중종 때 삼포해란 계기 처음 설치 임식이고. 명종 때 을묘변기로 상서라. 임난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대비한다. 그리고 19세기 세도 정치 정점인데 이거를 대원군이 깨트렸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댓글 보니까 음란마귀들이 있어요.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문화사 문제가 지금 11번 문제랑 제가 아까 해설에서는 한 문제라고 했는데 근현대사까지 보면 두 문제죠. 11번 문제랑 또 하나 뭐 있냐면 18번 문제. 11번이랑 지금 18번 문제 두 개 보면 제가 문화사 우리가 대비는 다 했는데 문화사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문화사는 소방시험은 90% 정도는 어디에 집중된다 그랬어요. 사상사 쪽에서 인물사에 집중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1번 문제 누구예요? 이황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18번 문제는 누구예요? 18번 문제는 일제강점기 사학 쪽에 가서 A급 신채호, 박은식, 그다음에 백남훈 세 명이 A급인데 그 중에 신채호를 냈죠. 딱 그 문제잖아요. 이거 말고 문화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보신 분들은 딱 잘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 보시면은 가이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성악십도, 주자서전료, 이황이고 이건 아예 그 이황 쪽에서 정답으로 제일 잘 가는 게 뭐라고 했냐면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다. 주자서전료는 일본에 전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황 제자 가운데 강항이 일본에 끌려갔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 그죠? 그다음에 12번에
밑줄친 반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진주 난민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백낙신 얘기까지. 네, 백낙신 얘기까지. 그래서 이건 임술농민봉기인데 임술농민봉기 하면은 홍경래랑 임술을 비교하라가 시험 문제고 아직까지는 아예 얼토당토한 선지들이 좀 보이죠. 예를 들면 어떤 거면 호패법이나 연분구등법 이런 거는 다 얼토당토한 선지들이죠. 호패법은 태종이고 연분구등법은 세종이고 정답은 4번 되겠죠. 삼정이정정. 그죠? 그래서 키워드는 진주와 백낙신이었어요. 진주와 백낙신. 그리고 지금 해설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고 잘 보신 분들은 가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해설 해설지는 지금 다 완료가 돼가지고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전 수업 마치자마자 부지런히 움직여서 지금 다 해놨습니다. 다. 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3번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 뭔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예 결론적으로 간다 그랬죠. 이모군란 결과는 뭐예요? 이모는 뭐예요? 이모는 재물포상고죠. 그렇죠. 무슨 이모는? 조미 이모는. 그리고 갑신정변 결과는 이거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뭐라 했죠? 이모는 재물포상고, 갑신정변은 HT, H는 한성, T는 텐진, 텐진은 동시 아웃, 동시인이다. 네, 그래서 지금 정답은 한성조약해서 1번 되겠죠. 그렇죠? 원래 한국사 지금 뭐 댓글들 계속 보이는데 한국사는 한 1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들어가요. 10분 정도.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같이 우리 충실하게 했으면 5분 컷이란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5분 컷이죠. 지금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고 공부한 만큼 실전에서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할 수 있게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양 줄이는 분들 보면 좀 약간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좀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점수를 맞고 가야 되는데 한국사는 노력한 걸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과목이라. 네, 13번의 정답은 1번. 네, 그 다음에 14번 독립협회 문제죠. 독립군 기지건설 신민회, 고종태의 반대운동 대한자가회, 황무지는 보완해고 정답은 4번이죠. 의회 설립. 그래서 의회 설립하면 중추원은 의회로 만들겠다. 관선 25, 민선 25, 관행과 민의 의사가 절반씩 함께한 후에야 이 나라가 억만년 무강할 줄 안다. 그런 사료까지 맞죠. 그 다음에 15번. 이거 너무 쉽죠. 보훈청관 군자셋, 미스셋 만나서 연합했다면 끝나죠. 그렇죠? 사실 무장투쟁 쪽의 문제는 저는 한중연합작전을 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 쉽게 냈습니다. 보훈청관, 군자셋, 미스셋 하면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도 보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면 16번 다음 법령 토지 소유자는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된다. 기한부 신고제 토지조사 사업 얘기고, 그죠? 토지조사 사업이 시험에 나오면 까다롭게 내면 연도가 될 거고, 아니면 내용을 낼 텐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잘 내는 것은 관습권의 부정이죠. 그게 2번 선지죠. 1번 총독부 세금 늘었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경작권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주가 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라고 했었죠. 정답은 4번이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소방시험은 문장 자체를 틀리게 안 내요. 문장 자체를. 그래서 대한제국기의 지게발급 사업이랑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 사업이랑 이거 기억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현대사 들어와서 농지개혁이랑 이게 세 개가 땅에 관련된 거니까 주제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게발급 사업 내면은 얘들이 틀린 선지로 들어오고 토지조사를 내면 얘들이 틀린 선지로 들어오고 얘를 내면 또 얘들이 틀린 선지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바로 고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했던 게 3.1운동이랑 그 다음에 60만 세랑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왜 이러냐면 시험의 패턴 때문에 그래요. 시험 패턴 때문에. 문장 장난을 치는 시험은 문장 안에서 내용을 바꾸겠지만 문장 장난을 치지 않는다고요. 시험이.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유사하게 한능검이랑 그 다음에 법원직이 좀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 시험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비슷한 주제들을 가지고 섞는다고요. 내용을.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섞어서 쭉 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정경단기. 신간해죠. 신간해는 시험 문제가 뭐라고요? 쉽게 내면 신민회랑 비교할 것이다. 근데 그건 너무 쉽다. 그럼 기본 문제는 신간해는 뭘 낸다? 신간해가 뭘 했는가? 활동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1번 민족협동전선.
근데 신간에는 정답 1번이고 이제 연도에서 빠져나가는 게 시험 문제 정답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신간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러면 27에서 31이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다 오답이에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다 빠져나가는 게 밀립대학 지원 못하죠. 20년대 초반. 형평운동 20년대 초반. 소년운동은 천도교죠. 그래서 정답 1번이죠. 그 다음에 18번. 18번. 아와 비아의 투쟁은 조선 상고사 신채호고 정답은 1번 독사신론이죠. 독사신론 사료를 낼 수도 있다 그랬어요. 독사신론. 그래서 동국주족 단군 후예. 그죠? 역사를 빼면 민족이 없다.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다. 그죠? 역사가의 책임이 크다. 정답은 1번. 이번에 정약용 얘기 나오죠. 조선왕운동은 정안문,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이고 네. 진단학회 나오는데 이건 실증사학이고 그 다음에 유물사관 백나문이죠. 네, 그 다음에 19번 요것도 좀 쉽게 냈죠. 요것도.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얘기하는 방향성을 좀 맞춰가요. 뭐냐면 그 민주화운동 쪽의 시험 문제는 제가 사료에 강을 두고 선지는 강을 두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지금 보면 아예 운동의 그 6.3, 12, 4.19 한일협정 부마항쟁에서 아예 다 써줬어요. 그냥 다. 그래서 결국에 그 위에 내용 보시고 부정선거 얘기나 이기붕 얘기나 이런 거 볼 때 4.19다라고 하면 되죠. 이거 말고도 우리는 뭐 이영도의 진달래나 서울대 물리대 선언문이나 아니면 대구 228이나 이런 부분까지 쭉 펼쳐서 봤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고 자 그다음에 20번 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 만약에 헌법이 시험에서 사료로 나온다 하면은 1공화국의 재헌, 오리발, 544 그럼 부통령을 먼저 찾고 움직이시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죠? 자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는 군 3, 4 해서 3개인데 군정기 61에서 63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 중간에 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한 다음에 유신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연습 많이 했었던 게 유신헌법을 따로 물었다라고 할 때는 7.4 남북 공동성명은 연도는 같지만 이거 발표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넣으면 안 돼요. 이런 것까지 연습했었죠. 그리고 이제 유신 시기 안에 사건들은요 같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유신 안에 있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납치 사건, 그 다음에 74년도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동아일보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선언 그리고 3.1 민주구국선언 76년도에 그냥 유신 안에 들어간다만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도발 같은 경우에 68년도에 몰려있다. 1.21 푸에볼로 울진삼척 근데 76년도에 모두 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도 있다. 그래서 유신 안에 들어간다만 잘 확인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해설을 했고요. 한국사가 쉬워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쉬워서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2022년 강의는 5월달에 개강입니다. 5월달에. 5월달에 개강이고 우리 작년 커리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론하고 소방 커리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따라와도 그냥 고득점을 바로 할 수 있게 수업만 잘 따라와도 그렇게 좀 지금 커리 구상을 하고 있어요. 커리 구상을 지금 뭐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인데, 네. 그래서 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네, 좀 남겨주실까요? 질문 있는 분들. 이게 시험을 보면 그 첫 해에 바로 탁 되면 좋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왜냐면 노력한 것도 노력한 건데 운이 좀 따라야 되는데 그게까지 이제 딱 잘 맞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원하는 점수가 좀 안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그 낙담하지 마시고 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낙담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요. 현대사 2문제 정도, 그죠? 네, 2문제 정도. 네. 왜 조금 나왔을까요? 예. 현대사 2문제 정도인데 2문제가 딱 나왔어요. 2문제 정도. 그러니까 공개되고 처음에 약간 조정 과정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 거의 뭐 5대 5로 나왔죠. 소방국사가. 그러다가 지금 6대 4까지 나오죠. 근현대사랑 그 다음에 정근대 봤을 때. 그렇죠. 조금씩 조정이 될 거예요. 조정이. 예, 조금씩 조정이. 네. 네.
그렇죠.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커트라인이 몇 점일까요? 이런 시험에서는 글쎄요. 저는 사실 뭐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커트 같은 거 봤을 때는 뭐 한 문제, 두 문제도 좀 약간 좀 그렇지 않나? 네,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네, 한 문제. 음. 그러니까 한국사는 이제 다 고득점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하고 그 아낀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목이어야 돼요. 지금 소방 시험을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4분의 1 특강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에 시험 직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그 회독을 하는가 중요한데 그거 도와주는 게 4분의 1 특강이거든요. 4분의 1 특강.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 요렇게 마무리하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전체 풀 해설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지금 올려 놨으니까 지금 조회수가 한 150 정도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봐 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제 카페나 아니면 소방당기 사이트나 그쪽에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네. 자, 저 다음에 누가 하시죠? 그다음에 김서환 선생님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요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아마 네, 국어랑 그다음에 예, 소방학 쪽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